자영업자들의 빚은 언제 어떻게 늘어나게 된 걸까? 경남 양산에서 한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성낙훈 씨는 5년 전만 해도 잘 나가던 프랜차이즈 고깃집 사장님이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이 지역에 이제 오픈런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오픈빨로 인해 가지고 최고 매출을 찍고 한 5천 정도 월 한 5천 정도 찍었습니다. 이 지역 내에서 월 5천 찍으면 굉장한 매출을 하는 그런 정도의 상권이거든요. 육수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1년 동안 월 5천만 원 이상 매출을 올리던 가게도 코로나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코스는 3개월밖에 매출이 안 나오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매출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매출이 1월에 5천만 원을 받았어요. 여기 이제 코로나 딱 전에. 이게 코로나가 딱 발발하면서 1월 달은 매출이 그래도 4천만 원 정도를 유지를 했어요. (2021년도에) 넘어가면은 1,000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그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4천에서 1,000 정도로 내려가니까 거의 한 60, 70% 정도 매출이 줄어버려요. 5천만 원이던 매출이 1,000만 원으로 떨어지면서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피해는 눈덩이 구르듯이 막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더라고요. 이게 이번 달에 500만 원 적자 나니까 다음 달에 500만 원 적자 난 건 매출로 가지고 어떻게 메꾸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구르면 500만 원이 1,000만 원 되고 1,000만 원이 1,500만 원 되고 이런 식으로 굴러가지고 적자가 늘어나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빚이 늘면서 성 씨는 고깃집을 포기했고 5분 거리에 똑같은 프랜차이즈 식당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업종을 바꿔 홀로 한식집을 꾸려가며 장사를 하고 있지만 현재 월 매출은 600만 원 남짓. 운영비와 재료비를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빚이 늘면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은 물론 건강보험료도 내지 못하는 상황. 성 씨는 현재 개인 회생을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진 빚은 총 3억 6,200만 원에 달합니다. 변제금이 저는 한 367만 원 정도 변제금이 나오는데 매출이 한 달에 600만 원, 700만 원 매출을 올리는데 다 남아도 367만 원을 내기가 힘듭니다. 사실 힘든데 과연 내가 돈이 만약에 이 채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빚이 해결이 된다면 과연 장사를 해야 되나? 이런 회의감도 많이 들고 해요. 코로나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손실보상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2021년 7월 정부는 손실보상법을 제정해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80%까지 보상했습니다. 하지만 이 손실보상에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던 2020년부터 2021년 6월까지의 기간이 빠져 있습니다. 손실보상법의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8,300여 곳이 추가로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최근에 소급 적용이 제외된 반쪽짜리 손실보상이 아니라 소급 적용은 물론이고 인원 제한에 따른 피해와 폐업을 한 경우에도 지원하는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소급 적용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집합 금지나 명령이 사실 발령 자체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일본이나 이런 경우에는 집합 금지 명령을 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걸 발령을 했습니다만은 한 4개월 동안 금지했다 그러면 그 4개월 동안에 발생한 영업상 손실에 대해서는 바로 다 구제를 했습니다. 집중적으로 손실이 생긴 기간 동안은 보상 대상에서 제해버리고 전 국민적으로 집단 면역이 생긴 이후에 생긴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이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손실보상 제도를 운영한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손실보상을 해준다, 그 소급을 해서 처리를 해준다 하면은 지금 채무의 절반까지는 아니라더라도 한 30% 가까이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피해 금액으로, 손실보상 받는 금액으로. 그렇게 피해를 입힌 겁니다. 제가 그만큼 갚을 수 있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만큼의 피해를 저는 받는데 예산이 부족하니,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그게 왜 핑계가 돼야 되냐 이거죠. 이미 지급된 손실보상금도 문제입니다. 코로나 당시 매출 하락으로 마음고생이 많았던 이선자 씨는 2021년 가을 정부로부터 2천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제가 1월 달에 이제 가게를 많이 못해서 이제 7월 달에 또 나오면서 지인한테 돈 좀 빌렸어요. 형제간에도 빌리고 가족들한테도 빌리고 그래서 좀 갚기도 하고 마이너스 대출을 제가 받아가지고 마이너스 대출을 또 쓰고 가뭄에 담비 같았던 손실보상금. 하지만 1년 뒤 뜻밖의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손실보상금 과다 지급액 정산. 네, 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과다 지급했다는 내용이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뭐야? 그러고 그랬더니 하고 나서 자세히 읽어봤더니 이거 과다 지급했다고 정상들도 사전 통지서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 우선 지급된 손실보상금이 과다 지급되었으니 환수하겠다는 것인데 이 씨는 매출 현황과 그간의 피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문제가 해결될 줄로만 알았습니다. 1차에 이렇게 보냈는데 제가 팩스를 보내서 반영된 줄 알았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고 2차에 또 보냈죠. 2차에 다시 똑같은 내용을 해가지고 의견 제출서를 하라고 해서 저는 다시 또 놀랬고요. 저는 다 되는 줄 알고 조용히 제가 지금 정상에 전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웬 날벼락이냐 이러면서 그랬더니 저희는 지금 담당자가 바뀌긴 했지만 그 전에는 아직 모르겠다고. 이 씨의 의견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손실보상금 2천여만 원을 다시 내놔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안 줬으면 제가 안 받고 어떻게든 살았을 텐데 받아서 어찌됐든 써서 지금 오지급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환수하라고 하니 거기에 대해 많이 억울하고요. 이 씨에게 손실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까닭은 무엇일까? 담당 부서를 찾아가 봤습니다. 여보세요? 예. 선생님 되시세요? 예, 그분은 전출을 가셨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그러면 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의 담당자분을 좀 만나보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왜 이런 오지급들이 일어났는지 좀 궁금해서. 자료죠, 과세 자료. 과세 자료가 이제 가장 큰 원인인 거고, 과세 자료는 이제 소상공인들이다 보니까 정식적으로 우리는 국세청의 매출을 포션을 가지고 하는데 우선 선지급 되고 사후정산한다라는 개념에서 이 부분들 잡아가는 과정들이거든요. 지금 당장 어려운데 일일이 그때 이제 그거에 기준했으면 너무 느려지니까.